예. 아무래도 근데 제가 또 연극영화과 출신이라서 제 얼굴로는 이제 로미오나 햄릿 같은 걸 못한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아 연기 그만해야겠다. 대통령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존경하시려면 말씀을 좀 줄이셔야. 말하는 직업인데 뭘 말을 줄이라 말아. 그 베스킨라빈스를 가면은 한 3시간 걸리거든요. 혹시 저도 가능한가요? 저도?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오늘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또 제 초청에 응해주셔서 너무나 아,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 완전 다 봤잖아요. 저도 웃음박제 늘 다는 못 봤지만 네. 많이 솔직하시네요. 봤기 때문에. 솔직해야죠. 네, 아, 맞죠. 그래야지 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저는 다 봤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저희 혹시 구독자분들께 네. 그래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아, 네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 성대모사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30만 크리에이터 웃음박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꼭 만나 뵙게 되면 제일 처음에 여쭤보고 싶었던 네. 게 어떤 성대모사를 테마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는 유튜버 안에서는 개그 코미디언이기도 하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스스로 그렇게 정말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개그 코미디언으로 정체성이라고 했을 때. 그렇죠. 이제 정체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예. 정체성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었던 게 네. 저도 그냥 단순히 그냥 성대모사만 하고 옛날에 네. 그랬을 때는 친구들이 야 너 공채 시험 봐봐 성대모사 잘하니까 해봐 예. 그때는 절대 이제 하려는 그런 엄두도 못 냈거든요. 마음을 딱 먹고 네. 그래 나는 이제 코미디언이야 라는 그런 정체성을 좀 가진 이후부터는 뭐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코미디 관련해서. 예. 아무래도 근데 제가 또 연극영화과 출신이라서 원래 그죠. 배우를 연기도 네, 그렇죠. 연기를 하다가 이제 제 얼굴로는 이제 로미오나 햄릿 같은 걸 못한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아 연기 그만해야겠다. 그런 연기력이 되게 애매한 상태였거든요. 예. 이걸 이제 성대모사에 접목을 시키니까 적절한 수준의 연기력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무 막 딥하면 사람들이 이제 너무 진지해서 안 보고 예. 그렇다고 아예 연기가 안 되면은 안 네. 똑같아서 안 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조화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중용을 딱 중용 의미를 잡으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 고민 이제 저희 들어가기 네네. 앞서가지고 우리 박 선생님 고민만 들어보는 줄 알았는데 세 분이나 고민을 아, 더 네네네. 갖고 오셨다고. 지금 네. 같이 오신 분들이 이제 화장실 잠깐 가신 걸로 아 알고 그렇군요. 있거든요. 네. 잠시만 네. 네네네. 네. 일단 지금 오셨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네. 여쭤봤어요. 우리 제갈관님 만나면 어떤 걸 여쭤보고 싶냐. 최근에 이제 퇴직을 하셔가지고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끝나고 이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고민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잠시만요. 네.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이고요. 아이고 우리 제갈관 선생님 이렇게 보니까 정말로 이렇게 회식이 너무 좋다 그죠? 아이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제 뭘 해야 될까 이제 이제 인형 눈가리를 붙여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우리 제갈관 선생님께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퇴직하고 할 만한 개꿀 부업 한번 이제 소개 좀 한번 이렇게 좀 듣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예, 일단은 안전하게, 안전하게. 예, 계신 곳에서 예. 안전이 가장 예. 중요할 것 같으니까요. 예, 아이고. 웬만하면 외출 삼가시고. 웬만하면 아예 나가지 않는 걸로. 네네. 예. 그게 일단은 가장 일단 부업보다 생존이 먼저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네. 영광입니다. 네. 바로 또 들어가셨어요. 안전을 네. 위해서 네네네. 방금 돌아가셔가지고. 그래도 다른 분 또 계시거든요. 네. 이분은 최근에 어떤 시험을 보셨어요. 네. 계속 이제 몇 수째 하고 계시는데 지금 합격이 좀 안 되셔서 저도 아무래도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제갈권 선생님의 좀 말씀을 듣고 마음을 다잡고 싶은 네. 그런 분을 네. 좀 한번 모셔봤거든요. 잠시만요. 네. 정말 어린 홍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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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른을 봤으면은 딱 이렇게 아주 예의가 바랍니다. 안 그래요? 맞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선생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대통령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 하시려면 말씀을 좀 줄이셔야 하지 않을까. 말하는 직업인데 뭘 말을 줄이라 말아. 상황이 이뻐야지 말을 이쁘게 나오지. 안 그래요? 저희가 상황을 예쁘게 만들어 보려고 젊은 세대들이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노력하면 안 됩니다. 예, 다 노력해. 맞습니다. 안 그래요? 가서 코카콜라 한잔 사올까요? 어떡하요? 맵시로 주세요. 아, 펩시. 펩시 드시러 가셨어요 지금. 아, 이제. 그렇군요. 네. 다음 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말 고민이 너무 깊으세요. 정말 고민도 많으시고 생각도 그럴 것 많으신 같아요. 분인데 네. 중용의 미덕을 너무 지키셔가지고 한번 그분 한번. 네. 네 안녕하세요 안좋습니다.
정말 우리 제갈건 선생님 이렇게 뵈니까 정말로 마음이 정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민이 요즘 하나 생겼는데요. 네. 그 베스킨라빈스를 가면은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데 이게 중용을 하려고 하면 이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이 중에 뭘 선택해야 될지를 잘 모를 수도 있고 잘 알 수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드시는 걸 드셔야 하지 않아요? 근데 잘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보다 더 잘 드실 수 있는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맞아. 혹시 저도 가능한가요? 신뢰가 되었지만 아니, 어쨌든 이제 아닙니다. 성대모사를 이제 했다 보니까 그 마음을 잘 갈고 닦은 제갈건 선생님 버전하고 네. 잘못 닦은 네. 잘못 네, 닦은 네, 네. 제갈건 선생님 네. 이제 원조 앞에서 또 하려니까 아. 좀 이제 잘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이게 해보면은 아, 그러니까 이 입혀서 하는 속된 것은- 말로 아, 네네. 이 옛날에 이 공자께서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수신 마음을 이 갈고 닦으면 이 치국 평천하다. 천하를 이게 호령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 닦은 이제 닦인. 네, 잘 닦인 네. 이제 아. 잘못 닦은 네, 네. 제가 그게 더 보고 싶네요. 네. 이 속된 말로 이 공자께서 이런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다. 마음을 갈고 닦으면은 마음을 갈고 닦고 이렇게 바른 생각만 하고 이렇게 남들 이렇게 배려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제가 치국 평천한다라는 거예요. 나 말고 저 새끼가 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개빡친다라는 거예요. 닦아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 주량을 이렇게 하면서 저도 완전히 이렇게 컨트롤을 했다라는 거예요. 전혀 이제 술이 전혀 먹고 싶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두 번째는 네네네. 두 번째는 네, 약간 네. 이제 말은 하되 네네네. 약간 들들. 네네. 금주에 실패하신 거죠. 금주에 실패한. 네. 근데 계속 성공했다고 말은 하고 네. 부장은. 네네네. 약간 제스처나 네. 그 맥락을 좀 더 잘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 같아요. 제 스스로 저를 감사합니다. 해주신 걸 봤을 때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또 제가 호사를 누려보네요. 아닙니다. 이제 거울을 보는 것 같은 그런 호사를.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뭐 고민 네. 이라고 이제 말씀해주신 거길로 본격적으로 한번 네네네. 저희가 들어가 보면 저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런 걸 끊어내는 방법을 많이 생각해 봤는데 네. 그걸 끊어내려면 그 전에 정체성을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내가 뭐 금연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담배를 끊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매일마다 5km 달리기를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정체성이 점점 바뀌어서 이걸 뛰려면은 담배를 끊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전에 정체성을 먼저 바꿔야 된다. 이런 그걸 좀 동의를 하고 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금연을 하고 싶으면은 누가 물어봤을 때 금연 중이라고 대답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금연이라는 말 자체가 참고 있다라는 걸 그렇죠.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걸 접해 보면서 우리 제갈관님께서 네. 또 금주를 굉장히 또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하셨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우리가 뭐 금연, 금주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대학원에서 저는 철학을 하고 있었는데 네. 뭔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더불어서 함께 정말 살을 맞대고 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다 보니까 복지가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가. 그래서 복지라는 데도 영역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청소년, 노인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상담복지에 조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일단 대화를 하고 그들을 알아야 그들의 고민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저도 배우지 않겠습니까? 상담이 됐든 뭐가 됐든 네. 처음에 제가 상담 수업에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지금 아주 사랑하는 저희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수님이 상담에서 각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 가치를 하나씩 얘기해봐라. 저도 제가 그때 왜 그 얘기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문득 제 차례가 돼서 저는 상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떳떳함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좋아하시면서 야, 너 내 제자 할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제지간에 연을 맺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데 마음에 다 결심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저거 멋지다.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네. 그런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술을 끊고 나서 저한테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술을 마시면 이제 자꾸 이상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의 행동이 거울 보고 있으면 거나 저건 너 아니잖아.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왜 그랬어? 자꾸 이런 말 하게 되니까 그럼 그걸 안 하려면 결국 술을 안 먹으면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술 끊고 나니까 안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제 스스로 떳떳해지고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고 당당해지고 이런 좋은 점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마심으로써 오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죠. 그것보다 더 좋은 거는 나 스스로 일단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거.
그 이후로 제가 누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일단 제 스스로 제가 저를 믿어주고 떳떳하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는 하죠. 살다 보면은 왜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기본 자세 자체가 그래서 중독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담배도 그렇고 자꾸 셀프 이미지를 나 스스로 자꾸 깎아먹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고 오히려 그 이미지가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술이 이게 약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자꾸 술 마신 다음에 제 이미지를 제 스스로 제 가치를 하락시키게 되니까 저한테 이제 그게 독이었던 것 같아요. 끊고 나니까 좀 더 삶의 질도 높아지고 그리고 제가 일단 제 자신이 자유로워지고 그런 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마시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처음에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저도 1년 정도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름 되면 길 가다 보면은 그때 코로나 이렇게 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막 500 한 잔 갖다 놓고 이렇게 마시고 있으면 진짜 시원하겠다. 나도 저거 한 잔 했으면 좋겠다 하다가도 이제 두려운 거죠. 일단은 또 그러다가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석 잔 되고 나중에는 술이 네가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너를 마셔서 또 너 그렇게 다음날 되면 괴로워할 거잖아. 그런 생각을 하면 그래 그 정도는 나 자신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끊으려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얼마나 술 때문에 괴로워하고 제발 너 술 끊는 게 소원이라고 그랬는데 안 되더라고요. 엄마를 위해서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제 자신을 위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그 참을 수 있는 원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아닐까. 제가 전에 들었던 말 중에 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한 점 부끄럼 없이 죄책감 없이 떳떳해야 된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떳떳할 수 없잖아요. 힘들죠.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가 좀 궁금하더라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 네. 아니면 이제 올바르지 않은 길을 가서 죄의식이 들 때가 있죠. 네, 아, 네. 내가 왜 그랬지? 괴롭다. 네.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했을 때 그냥 아예 후한무치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쩌라고? 네, 그냥 네. 인생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뭐. 네. 그냥 나만 이래, 다 이렇지 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면에 거기에 완전히 이제 빠져들어서 그렇죠. 너무 심하게. 완전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불량식품 먹은 수준인데 네. 그걸 막 극단적으로 막 네.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단횡단 해놓고 나는 살인을 네, 저지른 살인했다. 같은 그죠. 자책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죄의식이 느껴졌을 때, 자책감이 느껴졌을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예.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럼 그게 이제 두 번째 질문하고 말씀해주신 걸 듣다 보니까 연관되는 이게 연결점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께서 두 번째로 함께 생각해보자 했던 말씀해주셨던 거는 이제 의식과 무의식과 또 잠재의식 이런 것들을 동양에서는 어떻게 네. 바라보나 이제 그런 것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배웠고 동양의 진리는 불경에 다 담겨 있고 그리고 서구의 진리는 사실 성경에 다 담겨 있고 네. 의식, 전의식, 무의식 있다 그러면 의식은 우리가 이제 그냥 즉각적으로 들어오는 것들 그것은 그냥 거친 의식, 거칠지만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전의식이라는 것이 어떤 미세의식이죠. 조금 미세해가지고 우리가 조금 들여다봐야 포착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미세의식 그게 이제 무의식 그리고 잠재의식인지 이쪽이랑 연결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네, 거군요. 세밀하게 들여다봐도 안 보이는 그런 것들이 서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것 같아요.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우리가 일단 스스로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내 스스로 알기 어려우면 그 무의식에 담겨 있는 게 뭔지 함께 고민하든지 뭐 전문가를 찾아가서 그걸 함께 발견해 나가든지 이런 걸 필요해. 그래서 알고 난 후에 그걸 내 잠재력으로 승화시키고 그 잠재력을 내 강점으로까지 끌고 와서 좀 더 나은 삶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약간 서구의 방식이라고 한다면 우리 동양에서 무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내가 일을 막 계획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자다 보면 특히 크리에이팅을 하시니까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나 발상들 속에서 함께 섞여 사시잖아요. 네네. 저도 그러거든요. 뭐 화장실 앉아 있다가 아니면 막 잘라고 누웠는데 이제 막 뭐 생각이 나면 갑자기 일어나서 막 뭐 쓰러 간다 그러면 와이프가 이제 안 좋아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정리해야지. 이 생각을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까먹든가 전혀 어제의 기분이 안 드는 거예요. 네네. 어제 그 흥이 안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서구의 논리에서 봤을 때는 일어나서 바로 했어야지. 네가 잠재의식을 추출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 놓쳤네. 안타깝다. 가는 게 우리가 이제 서구식 상담의 논리라고 한다면 동양에서는 이제 더 관점을 한 번 더 바꾸는 것 같아요. 동양에서는. 그래 네가 만약에 일어나서 그렇게 했다서 쳐. 그래서 뭔가를 크리에이팅 해가지고 하나 기획해서 결과물을 냈어. 그렇게 네가 흥에 차서 했던 일이 너한테 엄청난 생각지도 못했던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잖아. 그랬을 때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도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역할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무의식과 잠재의식을 잘 개발하는 데만 초점을 맞춰 온 것 같은데 개발되지 않게끔 억누르는 것도 잠재의식과 무의식의 하나의 어떤 능력이자 역할이 아니겠는가. 동양에서는 또 관점을 한 번 더 꼬는 거죠. 그거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오히려 안 한 게 더 잘 된 거야. 그걸 네 잠재의식이 그걸 막아준 거라니까. 이렇게 가는 거. 결국 이제 불교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마음 아니겠습니까? 네.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인간이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는 Y를 묻는 게 늘 도움이 되지만은 않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랬지? 계속 이러다 보면 거기에 매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개인은 그런 것 같아요. Why보다는 항시 How를 묻는 게 그래 과거? 그래 아유 좀 그런 일이 있었지. 어떻게 그럼 나는 앞으로 현재와 미래를 꾸려나가는 게 좋을까? 이 생각을 하다 보면 근데 그렇다고 그럼 과거는 싸그리 없었던 일이야. 과거는 그런 거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되면 인간은 반복한다는 거예요. 과거를 전혀 발전 없이 과거에 했던 일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다 죽게 된다는. 과거를 그렇다고 아예 돌아보지 않는 것은 또 문제가 되겠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반복하면 곤란하니까 그렇다고 이것을 그냥 싸그리 차치해버리는 것도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Why가 아니라 How를 묻는 거. 어떻게 그럼 앞으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군대 가기 전에 마음이 정말 이제 불안함이 진짜 많았어요. 예. 어렸을 때부터. 네. 생각이 너무 많은 거죠. 그렇죠. 그때 저는 이제 법륜 스님 영상을 많이 봤어요. 네. 하나도 안 빼고 다 본 것 같아요. 어. 진짜 엄청나게 마음이 엄청 편안해졌거든요. 네.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은 MC병 준비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마이크 쥐고 행사하는 MC병. 한번 떨어진 상태였고 그 다음에 꼭 붙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못 붙으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엄청나게 그렇죠. 커졌을 때 네. 그때 이제 법륜 스님이 비가 오면 와서 좋고 안 오면 안 와서 좋은 이유를 생각해내면은 넌 언제까지나 승리자다. 근데 네. 딱 맞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내가 이거 뭐 떨어진다고 해서 무슨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그거대로 좋고 이건 이거대로 좋네 그렇죠. 라고 하니까 집착을 좀 내려놓게 되고 그런 마음을 다스리는 측면에서는 동양 철학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는데 맞습니다. 좀 아쉬웠던 거는 이루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그렇죠. 것도 많은데 이런 그런 불교에서는 거기까지 빠르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잠재의식과 마음을 다스려서 거기까지 빨리 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거기서는 해답을 잘 못 찾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에서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 걸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동양하고 서양이 거기서 이제 근본적으로 좀 차이가 나고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에서는 동양이 많이 약해요. 굉장히 피상적이고 좀 구체적이지 못한 면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마음을 잘 다스리면 돼. 근데 그게 좀 나쁘게 말하면 될 대로 되라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는 참 좋은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현실에 어떤 목표점에 도달해 가시적인 뭐가 보이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못 끌고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중요한 건 어떤 이 동서의 융합이라는 것 같아요. 좀 더 저는 동양 쪽에 치우친 사고를 네. 하지만 굉장히 서구로부터 배울 것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분리를 하잖아요. 네. 이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고 마음과 뭘 분리하고 이론과 실천을 분리하고 이렇게 계속 분리하는 게 그렇게 분리했을 때 훨씬 인간은 효율적으로 뭔가를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나 목표가 있다고 할 때. 그때 마음은 그 기조를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어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이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지금 너무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방법론을 또 하나 이제 차용해 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마음은 이걸 갖고 가되 이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론들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울 아침에 일어나서 보고 막 나 자신을 쓰다듬어서 야 너 진짜 멋지다. 너 야 세상 기똥차게 생겼다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스로 한번 그렇게 정립을 하신 데 의의가 있는 것이지 제가 거기다가 첨언할 감이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마음은 그 기조로 편안한데 마음을 다스리는 기조로 가고 계시고 실질적인 방법론도 갖고 오셔가지고 그걸 또 실천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건 믿는 거거든요. 아는 사람은 믿고 믿는 사람은 아는 자다. 네. 이게 오늘의 화두네요. 네. 대단한 분을 오늘 참 모신 것 감사합니다.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생각해 볼 거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 이제 대위를 한번 네네네. 장식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지내면서 제대로 쉬어본 적이 군대 때밖에 없어요. 그때 군대에서 일요일 날
핸드폰 할 때 어차피 다 2년 다 똑같은 시간인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조급함도 없고 확 쉴 수 있었는데 맞습니다. 사회에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게 재밌기도 하지만 네. 계속 일거리가 막 떠오르고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고 뭐 또 하면 재밌고 그러니까 못 쉬어요. 진짜 리얼 휴식을 취할 수 네, 있는지 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서. 휴식 했을 땐 쉴 휴자, 쉴 식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쉰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 쉼 하면은 우리가 인간이 이제 계속 이미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쉬어 하면은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여행 그리고 막 야자수, 뭐 해변, 네네. 뭐 해먹 거기 누워있는 내 모습 그런 게 떠오르거든요. 저는 휴식 했을 때 떠오르는 내 관념을 먼저 잘 인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박 선생님께서는 휴식하면 뭐가 떠오르시는지. 저는 제주도 이런 데 네. 가서 해변을 바라보면서 하루 종일 책을 읽는 거예요. 전혀 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제가 탐구하고 싶은 것만 네. 빠져 지낼 수 네. 있는 시간이 진짜 좀 휴식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내가 네. 탐구하고 싶은. 네네네. 저는 그 태닝하는 걸 좋아해요. 아, 네. 햇빛 받는 거를. 네. 이번에도 신혼여행 갔다가 저한테 저 엄청 혼났는데 그런 거 이제 모르고 30분씩 누워 있어요. 다 말방에, 시뻘겋게 네. 타가지고 저 그렇게 될 줄 몰랐거든요. 근데 저도 누워서 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 좀 뭔가 너무 뜨겁고 숨도 못 쉬겠고 그러면 일어나서 그늘로 가야지 왜 누워있냐 했더니 제가 계속 누워있길래 다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스태닝이라는 게. 네.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이제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그 와중에 쉰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게 네. 서구 이제 뭐 철학자 중에 칸트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동네 1km 반경을 벗어나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 칸트가 교수자가 돼서 강의를 하는데 학생들한테 야 런던 브리지가 이렇게 생기고 어떻게 생기고 거기 가면 뭐가 있고 설명을 하는데 거기 가본 사람보다도 더 그렇게 실감나게 설명을 하더라는 거예요. 런던은 뭐 근처도 안 가봤는데 아마 사유의 힙이라는 게 그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근데 굉장히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를 좋아하시고 끊임없이 뭔가를 네. 생각하시고 크리에이터 분들이 공통된 속성이더라고요. 그게 계속 뭔가를 생각하시는 게 인간이 어떻게 아무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네. 뇌라는 것은 잠들지 않는다고 네. 하는데 그 생각을 하나를 이렇게 모아보는 그런 과정이 명상이라고 한다면 근데 그럼 명상이 이제 궁금했던 게 그럼 100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러니까 아예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걸 연습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한 가지 생각만 해서 99가지 생각을 없애는 게 명상인지. 불교의 요체가 다 들어가 있다는 반야심경에 보면 무아니비설신이고 그러니까 눈, 코, 귀, 입, 아니비설신이 그리고 내 의식까지 그러다 보니까 색성향 미촉법 냄새 무슨 뭐 향기 뭐 이런 것들 뭐 눈으로 볼 수 있는 아름다움 이런 게 다 사라지고 우리나라에는 무의식 뭐 이런 말 안 하는 줄로 아는데 동양에서는 반야심경에 나오잖아요. 무안개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와 무의식계 의식할 수 없는 세계까지가 다 하나로 공으로 뭉뚱그려진다. 그러니까 그 명상은 결국은 공을 쫓는 거죠. 어떤 사람 뭐 컵이 비어 있는 걸 생각할 것이고 어떤 사람 뭐 허공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 그거를 이제 공에 집중해서 공의 의미를 탐구하는 게 저는 그게 불교식 명상 중에 큰 하나의 그게 아닐까 싶어요. 제 스스로에게 늘 질문하는 건데 야 그럼 네가 정말 그렇게 너 쉬고 싶다고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는데 그래서 너 쉬고 싶다는 게 결국 생각을 그럼 안 하고 싶다는 거니? 저한테는 그게 쉬는 건데 근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의도적으로 내가 해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해야겠다는 생각을 네. 하게 되죠. 근데 크리에이터 분들이 되게 보면 쉬고 싶다 하는 게 생각을 좀 그만하고 싶다는 것 같아요. 나 이 생각을 좀 멈추고 싶은데 이게 안 멈춰지는 거죠. 내 삶 자체가 그게 돼 있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일 중독처럼 전부 생각에 중독돼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발상, 생각, 아이디어 무슨 그런 것들에 자꾸 그 고민이 이제 쉬고 싶어 해서 이퀄 생각을 멈추고 싶어 이거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걸 그럼 정말 프로포폴 같은 거 맞아야 되잖아요. 말씀해 주신 거에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호캉스를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근데 호캉스를 만약에 하잖아요. 네네. 그럼 호캉스에 노트북을 가져가서 일을 해요. 쉬고 싶다는 것도 쉬지 못하면 내가 뭔가 손해본다는 느낌 그죠, 그리고 그 힘들다는 생각이, 느낌 때문인 것 같은데 그 관점을 또 한번 바꿔주는 거죠. 난 이게 쉬는 거야. 생각 노트북 이거 하는 거 이게 쉬는 거야. 조금 더 그리고 거기다가 일이라는 의미보다는 쉼의 의미도 좀 물론 잘 안 되겠죠. 하지만 좀 부여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격 있어 나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박 선생님 그럴 자격 있는 분이야. 당연히 박 선생님 스위트룸 가서 주무셔야 되는 분인데 내가 나 자신을 그죠. 그렇게 다뤄주지 않으면 절대 못 쉬죠. 못한다는 거예요. 일단 나부터가 나 스스로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한번 해주면 아마 그게 이제 더 멀리 갈 수 있는 주말에 뭐 그거 말고 평일에 좀 더 한층 한 두 층 더 올라가가지고 그죠. 쉬고 오시면 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저도 많이 배우고 저도 깨달음을 얻어가고 하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더 많이 배웠던 순간인 것 같아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저도 많이 네.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로 된 글씨를 하나 써보겠습니다. 네, 이게 제대로 된 글씨. 아, 그런가요? 작은